최근 바쁜 생활로 스트레스가 쌓여 가슴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심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장 질환.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건강하십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뭐 목이 숨을 쉴 이라고 다녔어요. 걸음도 못 걸었지 밖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환이 생겨 심하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요. 오늘은 심장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 중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에 대해 박진서, 송여정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는 건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동맥경화에서 좁아서 생기는 병인데 질병들인데 심장에 허혈이 유발되는 그런 질병인 협심증과 심장혈관이 갑작스럽게 혈전으로 막히게 되는 심근경색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막히는 원인이 되는 게 심장혈관 내 동맥경화 때문인데 그 동맥경화가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그 동맥경화가 심장혈관 내에 생기게 되면 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이런 협심증이라든지 동맥경화관이 갑자기 파열돼서 혈전이 생겨서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죠. 심혈관 질환이 제일 처음에 나타났을 때 생기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누르듯이 아니면 쥐어짜듯이 통증이 있고 이게 통증이 짧게 가지도 않아요. 몇 초 생기는 게 아니고 최소 2, 3분 정도 지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증 양상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이럴 때 통증 양상이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했을 때 확실히 좋아지더라. 이런 양상이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양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초기 치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근개사가 일어났는지 않는지 검사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사항이고요. 심근효소 수치가 이제 상승된 소견이 보이고 우리가 심전도를 찍었을 때 심전도 모양이 변한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협심증은 조금 다릅니다. 협심증은 환자가 아무런 스트레스 없는 상황이라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상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검사를 해야 될 거는 운동 유발 검사라든지 약물 부하 심초음파라든지 이렇게 환자의 이제 심장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서 심장의 허혈을 유발시키는 허혈 유발 검사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심장혈관 CT 조영술이라고 심장혈관 CT 스캔을 통해서 혈관이 진짜 좁아졌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사실은 심장혈관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심장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환자가 병변이 진짜 우리가 의심했던 그런 병변이 맞는지 진단 목적으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협심증은 말 그대로 심장에 근육 개사가 일어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조절해 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협심증이 더 병이 진행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다음에 또 다른 협심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벌써 심장혈관에 피가 안 가는 상태가 지속됐고 그것 때문에 심근의 개사가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심장혈관을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류를 개통시켜주는 게 첫 번째 치료 목적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심장혈관이 다시 병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심부전이란 우리가 심장의 기능 혹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이게 펌프가 잘 이 혈액을 잘 받아주기도 해야 되고 얘를 잘 짜주기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흔한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고혈압성 심근병증,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부정맥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얘가 빈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빈맥으로 인한 심부전, 그리고 이제 특정 항암제들을 쓰는데 이게 이제 쓰는 기간이나 누적량에 따라서 이제 신독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또 신부전 등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좌심부전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 부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심장 내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폐에 영향을 주면서 폐에 이제 물이 차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기력 저하라든가 혹은 피로감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아마 식욕 저하도 같이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우심부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종이거든요. 그래서 부종 같은 경우는 전신부종, 몸이 다 전반적으로 다 붓는 경우도 있고 다리만 이게 하지부종으로 이제 국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랑 이제 오른쪽 심장이 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간 기능 장애라든가 혹은 복수 같은 게 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유독 좀 심한 그런 흉수 같은 그런 소견들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우선은 증상을 기반한 우리 신체 진찰, 청진 포함, 그다음에 이제 족진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검사인 심전도, 그다음에 신비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흉부 엑스레이, 피 검사를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심부전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치료의 경우는요, 저희가 급성기, 만성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요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원인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제 급성기 치료로 넘어가면은 이제 급성기는 주로 급성 호흡곤란으로 오기 때문에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사로 저희가 이뇨제나 강심제 같은 거를 투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좋아져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거나 혹은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신부전의 그 재후 악화, 그 다음에 이제 재입원율, 그 다음에 그 예후 개선을 위해서 약제를 좀 조정을 합니다. 꽉 막힌 출근길 도로도 조금씩 여유로워진 시간.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전지혁 씨는 처음 박진섭 과장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오늘은 여유가 가득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급하게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지혁 씨. 그때 아찔한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기보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도저히 안 됐다 병원에 가자 해가지고 신경과 그 교수님한테 가서 주별 보고 가슴이 답답하는데가 바로 응급실로 내려가려고 교수님께서 이거 가져가시고. 응급실 가라 할 때도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내려가니까 갑자기 심장 문제가 이제 심장가가 딱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바로 시술 들어갔거든요. 1차 시술할 때까지도 저는 이 병이 그렇게 간 줄 몰랐어요. 그냥 병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오라해서 이제 설명 듣고 이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병이더라고요. 그 우리 스탠드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제가 심각한 걸 알고 이제 병실 수술실 앞에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다 잘 됐다 할 때 감기로 해가지고 병원도 한 번 안 갔었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옆에 살아 힘들 정도로 안 살고 싶다고 그냥 죽는 게 낫다고 1회 살이 죽는 게 낫다고 그냥 거의 한 달에 한
20일은 병원에 있었거든요. 거의 1년은요. 그러니까 그냥 안 살고 싶다 했어요. 안 살고 싶다. 박진석 교수님하고는 정말로 신뢰, 예, 진짜 정말로 신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또 위험한 고비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하니까 이제 한 10년은 더 버티겠다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에 퇴원하시고 예. 좀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는지. 혈압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전보다는 그래서 흉통도 좀 좋아지시고 예. 혈압도 조금 예. 떨어지시고. 투석 받는 데서 네, 갖춰지는 것 같다가 왜 그럼 줄여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지금 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500g 줄이는 어. 거는 관계 없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고 환자분이 어쨌든 생활하시는데 너무 힘이 들지 않을 정도만 체중을 유지하시면 되죠. 체중을 너무 많이 뺐을 때는 전신에 힘이 없고 무력하고 이런 게 생기시니까 그래서 그렇죠. 투석은 투석대로 이제 그 체중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혈압은 약으로 어쨌든 간에 조절하시면 돼요. 전조 증상이 어느 정도가 돼야만 제가 긴장을 해야 됩니까? 투석할 때 말고 네. 근데 평상시에 네. 걷는데 네. 가슴이 예전처럼 아프다. 이래 되면 이제 병원 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투석을 하는 당시에는 혈압 변동폭이 아주 크고 그거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다 괜찮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생기는 통증 말고 뭔가 다른 상황에서 흉통이 생긴다. 숨이 갑자기 차다. 혈압도 괜찮은데 왜 이렇지? 이래 되면 이제 검사를 그때는 다시 한번 해봐야죠. 전지영님은 처음 내원 당시에 이제 흉통으로 내원하셨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다음에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충분히 동맥경화에 의해서 이런 심근경색이 생길 만한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혈관 조영술 결과를 보시면 환자분이 심장혈관이 여기가 심하게 좁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장혈관을 막힌 부분을 빨리 재교통술을 시행해 줘야지 이 환자의 예후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심장혈관이 원활하게 이제 피가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심장 기능이 점차 회복했으며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지금 반복적으로 LL 진료를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가슴 통증은 다양한 병리적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가슴 통증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으로 따지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분, 그다음 담배 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동맥경화의 발생 확률이 제일 높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 이런 전신 염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분들도 역시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맥경화 사실은 없어지진 않거든요. 진행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애당초 동맥경화가 많았던 분들은 추후에 재발이 계속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검사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 검사해서 나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 보면 병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시기를 조금 놓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는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좁아지거나 막혀있는 혈관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성형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해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절차 이후에는 협심증 재발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가 병행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텐트라든지 이런 또 다른 혈관의 병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 환자분의 흉통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혈관 자체는 아주 큰 혈관밖에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혈관들이 손상이 가게 되면 사실은 그건 스텐트 시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지영님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시술을 깨끗하게 받아도 흉통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투석하는 날은 운동을 못하고 투석 안 받는 날은 한 6kg에서 8kg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는 약 먹고 이때로 이렇게 하라.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100%인 것 같아요. 그게 사는 길인 것 같아요. 딸도 시집 보내야지. 딸 보낼 때까지는 살아야지. 맞다 그래.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까지 살아야지. 목표죠, 목표. 조금은 여유로운 병원 대기실. 고운 피부에 멋진 청바지를 입고 진료를 기다리는 이명자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건강엔 자신이 있었던 이명자 할머니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플 때는 심장이 안 좋고 부정맥이 있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다 다녔어요. 입에 내가 다 검사 다 해도 뭐 목이 숨을 못 쉬어 이러고 다녔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자꾸 넘어지려고 이게 부어가지고 이 정도로 부었어요. 온몸이 다 걸음도 못 걸었지 밖에. 안과 있는가 싶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안과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순하게 내과도 있네 싶어가지고 저기 접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냥 봐주시대. 여 밖에 나가 내 이야기 사사하게 듣고 4월 27일 날 날짜를 받아놓고 어머님이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다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신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발생합니다. 대부분 심장 기능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환자에 따라 완치될 때도 있어 치료를 충분히 잘 받는 게 중요한데요. 신부전 검사와 진단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피검사도 중요하지만 심초음파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우리 10일 만에 네. 우리 어머니 퇴원하시고 네. 이제 처음 우리가 네. 외래에서 보게 됐는데 네.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숨소리가 아파가 과장님한테 올 때도 이라고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 며칠 있으면 거의 없어졌어요. 전에는 막 움푹움푹 들어가던 네, 것들이 물리만 푹 푹푹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됐네요. 들어갔다니. 친구분들이 어머니더러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막 붓기 빠지니까. 아이고 많이 좋았다. 이제 음성도 많이 좋아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왔을 때 이제 심장이 좀 많이 부어 있고 몸도 붓고 그때 약간 걸어오기도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심장이 안 좋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가 식사를 좀 잘 못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어머니가 뭐 어느 정도 식사도 하시고 이제 일상생활 하신다 하니까 제가 다 기쁩니다. 이거는. 제가 이분을 저희 과를 바로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안구 출혈이 조금 이렇게 바깥쪽에 이제 출혈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우연찮게 저희 그 진료실 앞에 이렇게 내원을 하셔서 제가 이제 보러 나갔는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조금 있으셔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부전 증세가 악화되는 약간 기미가 있어서 제가 우선은 한번 제 내원 토록하고 이제 환자가 이제 약속대로 이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신부전 증세가 꽤 심하게 급성으로 지금 겹쳐져 있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입원 당시에 찍었던 사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계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찍었는데 여기도 약간 이제 그 물이 차는 소견이 있고요. 이제 폐 자체도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제 오늘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이 선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소변 염증이 있었던 것들도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 그때 퇴원을 하셨었고요. 저희는 이제 뭐 3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때 오시면 되고 중간에라도 혹시라도 컨디션이 뭔가 안 좋거나 뭔가 변화가 생길 시에는 항상 미리 내원해 주세요. 네, 급하면 알겠습니다. 응급실 오셔야 되고요. 저희는 진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맥박 조절. 그러니까 지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계셔서 이 맥박 조절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오래되면 심방이 커지면서 이제 판막 역류 증세 이런 합병증들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사실 치료를 이제 좀 빨리 못 받았거나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심부전 증세가 좀 유독 심하긴 해서 이 붓기를 빼주는 겸 이 압력을 낮추는 이뇨제를 이제 주사로 초기에는 이제 사용을 했었고 환자가 이제 증상이 좀 호전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홀터라는 이제 부정맥 검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이제 맥박 조절약이나 이것저것 약을 조금 대체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신 게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내원을 했을 때 이미 양쪽 심방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측보다는 지금 좌측에 이 승모판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모판막 역류가 굉장히 좀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정도밖에는 안 지났지만 지금 붓기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 역류되는 그 양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하였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항상 그렇듯 아파트 산책로에 들러 운동을 시작하는 이명자 할머니. 치료를 받은 후부터 이렇게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숨이 차가지고 밤낮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약을 먹어도 이제 정상 소변 색깔로 그냥 나오고 처음에 먹으실 때는 이게 부은 게 빠지니까 소변이 빨갛더라고요. 지금 걷는 거는 옛날 걷지는 해도 많이 났었지. 내 혼자서 병원까지 걸어갔다. 내 죽을 따는까지만 건강하게 활발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친구들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싶은 게 많아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신부전의 진단 기법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전의 이완율이라든가 그 사망률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심장을 보조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인가 기구들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5년 생존율, 신부전의 5년 생존율이 79%, 그다음에 10년이 66%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환자들보다도 생존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집계돼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닥 좋지는 않은 우리가 질환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신부전의 경우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경우는 예후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혹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자가 체크 잘 하시고 그리고 빨리 이게 더 늦기 전에 이제 빨리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 받으시고 적정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심혈관 질환이 계속 유병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환자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게 되면
확실히 많이 진행된 상태의 이제 병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검사를 시행하고 가볍게 약물 치료만 해도 될 정도의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심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심장이 보내는 신호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심장은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증상으로 이상 신호를 보낸다고 하니까요. 무시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령 인구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면서 만성 신부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대사에 필요한 전해질 농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쌓여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백뇨, 고혈압, 혈압이 오르면은 전부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요. 심장도 그렇고 이 콩팥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다리가 이리 붓고 복부가 막 이리 풀어오는 게라.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신장. 신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말기 신장병 환자에겐 대체 요법이 바로 혈액 투석입니다. 투석 혈관은 혈액 투석을 받은 환자들에게 마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겨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원호 과장과 함께 투석 혈관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혈관은 우리 그 혈액투석 환자들한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그런 그 혈관이고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받지 않으면 저희 투석 환자들은 심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당장 투석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몸 안에 전해질이라든지 요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투석기로 걸러지지 못하게 돼서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부종, 심하면은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에 시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투석 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인공적으로 연결해 놓은 동정맥류를 통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맥피가 아닌 동맥피가 바로 정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맥의 동맥화도 되고 그 찌꺼기도 쌓이고 주 3회 투석을 받는 혈관을 찌를 때 그쪽에 좁아질 때는 많이 투석 혈관 많이 써서 좁아지는 거고 다른 부위가 좁아지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주기적으로 시술이나 초음파로 진단을 해서 투석 혈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투석 혈관의 합병증은 첫 번째로는 좁아지는 협착, 두 번째로는 좁아지다가 막혀서 혈전증이 발생하는 거, 세 번째는 혈전증이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 피딱지 혈전이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혈관의 감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합병증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투석을 하러 투석실에 가셨을 때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청진을 하거나 손으로 떨림을 만져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저희같이 투석혈관 센터에 의뢰를 해주시면 투석혈관 초음파로 정확하게 혈류 속도를 재고 어디에 좁아졌는지 막혀 있는지 혈전이 생겼는지 아니면 감염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그다음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시술을 바로 시행을 하고 또 투석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면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급성심근경색 같이 이제 풍선으로 심장혈관을 넓히듯이 저희 투석혈관도 마찬가지로 좁아진 곳에 풍선을 삽입해서 풍선을 넓히는 그런 시술을 하고 혈전이 발생했을 때는 혈전을 기계로 다 제거를 한 후에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그런 시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5월의 화요일 오후, 김태리 씨는 오늘도 진료가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인 태리 씨는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힘든 시간이 많아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지만 투석혈관 혈전증으로 시술을 받았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28살 때 임신을 했는데 26개월 때 산전 관리하러 병원을 갔었는데 혈압이 높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온다고 큰 병원을 가라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만 의사가 이제 임신 중독증이 심하니까 급작스럽게 이제 애를 이제 수술을 오피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애가 인큐베이터에 있어 놓으니까 그게 신경 쓴다고 제 몸을 못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 돌되는 날 쓰러졌어요. 기절을 한 거죠. 그걸 보니까 혈압이 200이 넘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부산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만 이제 전형적인 만성 신부전증 증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투석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피곤하지 말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도 키워야 되고 저는 또 워킹맘이었거든요. 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한 30대까지는 괜찮던데 40대 되니까 몸이 점점 붓더라고요. 이렇게 살이 찐 게 아니고 붓는 게 있죠. 단백뇨, 고혈압,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요. 근데 혈압이 오르면은 전부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요. 심장도 그렇고 이 콩팥도 그렇고. 이게 제일 타격받는 데가 콩팥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또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부어요. 학원 강사를 했는데 서가지고 있으면 이제 저녁 되면 이 하체가 다 붓는 거예요. 다리가 거의 뭐 이렇게 뭐랍니까 모래 주머니 찬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투석을 곧 해야 될 거다. 그때 이제 청천벽력이죠. 저는 투석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팠나 그런 생각, 눈물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지 때문에 엄마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에 지 신장을 하나 주겠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아들 거를 못 받겠더라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본인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내 유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한테 한 개를 주고 나면.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리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번에 응급시술 잘 해주셔서 네. 예, 잘 했습니다. 잘 됐습니까? 그날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오셔서 네. 예, 시술도 하시고 투석도 받고 가셔서 예, 그날 다행입니다. 근데 토요일인데 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저번에 보셨을 때 여기가 좁아져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혈전도 생기고 투석 혈관에 협착도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술 후에는 이렇게 잘 넓혀졌어요. 혈전도 다 제거하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초음파 보고 네.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도 하고 네. 저번에 자꾸 좁아졌던 부위가 계속 협착이 생기면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초음파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저번에 제일 많이 좁았던 부위인데 네. 지금 일단 잘 유지는 되고 있고 여기 살짝 좁거든요. 아, 몇 밀리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2.4mm 정도면은 괜찮아서 여기 오늘 초음파로 봐도 지금 살짝 좁아져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풍선으로 한 번 더 넓히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어깨 스텐트는 안 여기에도 해도 네, 스텐트는 좀 기간을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술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김태래 환자분은 타병원에서 투석실에 내원하셨을 때 투석 혈관이 이제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에 의해서 막혔다라는 의증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응급 혈전 제거술을 하고 투석을 시행해야 돼서 토요일 날 오후에 시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내원하셨을 때 초음파상에 혈전이 가득 찼었고, 시술을 시행한 후에 혈전을 다 제거하고 좁아진 부위를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 부위를 다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서 다 넓히고 난 후에 이렇게 혈류가 잘 간 상태로 다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투석까지 마치시고 원래 투석하시는 병원으로 돌아가신 케이스고, 이제 오늘 내원하신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투석혈관이 혈류가 잘 통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진행을 하였고, 저번에 시술했을 때 좁아졌던 부분이 저협착이 일어나서 오늘 재시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투석혈관 혈전증은 주로 투석혈관의 협착으로 혈관이 막혀버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투석혈관이 혈전증으로 막히게 되면 투석혈관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65%에서 85%를 차지할 정도로 투석혈관의 수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도 충분히 투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투석혈관의 떨림이라는 스릴이라는 거를 많이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팔을 만져보시면. 그래서 평소에 혈류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렇게 전기 통하듯이 스릴이, 떨림이 잘 만져지는데, 환자분들도 댁에서 항상 팔을 잘 만져보시고 이 떨림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떨림이 없고 박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예 박동 자체도 안 느껴지거나 이러면은 협착이나 혈전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센터에 내원하셔서 초음파로 진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재시술을 하는 테리 씨. 먼저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혈관의 이상 부위를 찾아낸 후 풍선 확장술 시술이 진행되는데요. 조영제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혈관을 확인하며 그 길을 따라 카테터를 문제 지점까지 이어넣고 풍선을 부풀려 문제 혈관을 치료하면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정상 혈류 상태를 되찾게 됩니다. 김태리 환자분은 어깨 쪽에 투석혈관이 이전에도 좁아서 넓혔는데 또 조금 좁아지는 부위가 있고 투석혈관 소리 이상이 있어서 오늘 시술을 시행했고 투석혈관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고, 이제 결과가 여기 좀 좁아진 부위에서 좀 넓어져서 혈류도 잘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투석혈관 소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향후에 이 어깨 부위에 계속 좁아지게 되면 이 부위에 시술 기간이 짧아지면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시술을 하고 바로 투석을 받으러 이동한 테리 씨. 이곳은 원스톱으로 투석혈관 시술과 투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혈액투석과 투석혈관에 관련된 진료를 한 번에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투석기는 신장이 망가진 환자에게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말기 신장질환 환자들은 주 3회 4시간가량의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나면 몸에 수분을 빼거든요. 우리가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소변 양만큼 빼내기 때문에 몸이 좀 가벼워지죠. 붓기가 빠져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던 게 조금 가름해져요. 몸도 그렇고 모든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까지 줄어들어요. 일상생활 하기는 조금 힘들죠. 우리가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이게 급수로 치면 2급. 제가 본래 학원 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학원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애들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투석혈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은 김순자 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날도 투석하러 왔다가 혈관 소리가 이상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해결로 큰 이상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운동을 갔다 아침마다 열심히 다니거든요. 새벽에 당기고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볼게 막 다리가 이렇게 붓고 살짝 부스 올라오는 게라 그게 내한테는 신호인데 그걸 내가 무기 내피고 막 병원에도 안 가고 당뇨약 먹고 막 그러만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씩이나마 막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 며칠 이렇게 부어가지고 배가 안 쓰니까 막 복부가 막 이리 풀어오는 게라 이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해가지고 약을 먹고 왔기는 부피가 싹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퇴원을 했다. 퇴원하고 있었기는 또 몸이 원 상태로 막 배가 이리 부르고 막 다리가 붓고 이러는 게라. 그러다 그 반복을 2번, 3번을 했어요. 투숙 안 하려고. 그래 하고 이랬는데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요 어머니는 투숙을 안 하고는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숙을 이제 하기 시작했지. 수간호사 항상 이 피를 이 바늘을 꼽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혈관을 이제 널카왔어요. 널카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 몸을 투숙한 내가 죽는 날까지는 이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예. 우리 뭐 시술한 거 예. 결과 설명도 다시 들으시고 또 혈관이 더 계속 좁아지는지 초음파도 보고 필요하면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죠? 예. 네. 이게 저번 시술했을 때 예. 여기 이제 이쪽에 어깨 부위거든요. 여기에. 네. 네. 어깨 부위 여기가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네. 우리 시술 끝나고 이렇게 잘 넓혀져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위가 계속 자주 좁아지게 되면 예. 시술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쪽에 이제 스텐트 같은 걸 이렇게 넣어두면 유지가 잘 되는데 예. 오늘 뭐 그 시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예. 초음파도 보고 예. 필요하면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동맥이고 여기 정맥인데 요래 이어져 놨거든요. 우리 투사혈관은 뭐 여기 잠깐 보시면 예. 이 부위에 비해서 지금 이 부위가 한 1.6c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번에 시술한 부위가 또 좁아졌기 때문에 네네. 오늘 당장 스텐트 넣는 것보다도 네. 오늘 한 번 더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순자 환자분도 투사혈관 협착증으로 이전부터 저한테 많이 시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투석을 하러 갔을 때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판단하시기를 이제 청진을 해봤을 때 소리 이상으로 협착이 의심되는 소리가 들려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보시면 어깨 쪽에 혈관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는 게 혈관 조영수상 발견이 돼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난 후에 투석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사혈관은 이제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두 종류가 있고 모든 투사혈관 환자들한테 생길 수 있는 투사혈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 4개월에 한 번씩 투사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는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3, 4개월마다 그 투사혈관 협착 시술을 하기보다는 1년에 한 4번 정도 초음파로 진단을 한 후에 꼭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석 중에 일어나는 손상 역시 투석 혈관을 좁아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바늘을 꽂다 보면 혈관벽이 미세하게 손상돼 상처가 반복되면서 투석 혈관 협착증이 생기면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초음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투수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쪽에 작은 바늘을 하나 꽂아서 그 와이어가 들어가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풍선이 좁아진 데를 위치하게 돼서 그 위를 넓히고 난 후에 다시 조영술을 시행해서 전후를 비교해서 잘 넓혀졌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크게 합병증이 없다면 시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투석혈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혈관이 좁아져
풍선 확장술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좁아진 부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유도 철사를 이용해 확장용 풍선을 협착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병변 특성에 따라 확장용 풍선을 선택한 후 풍선이 완전히 펴지게 협착 병변을 확장하고 병변 혈관의 파열이나 남은 협착 등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환자분도 여기 정맥천자 부위랑 어깨 부위 여기가 투석혈관이 많이 좁아져서 투석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술 전에 이 어깨 부위 혈관이 여기 좁아진 게 보이고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서 이렇게 잘 넓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원활하게 하시다가 이분도 이 협착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혈관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위내시경 할 때 약간 수면 마취처럼 환자분 통증이 없게 약간 수면 마취제를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고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에 돌아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시술 부위에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지연성으로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시 저희 병원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다시 지혈을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외에는 크게 주의하실 점은 없습니다. 우리 시술 결과 설명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좁아지는 우리 요 어깨 부위에 요 투석 혈관 부위거든요. 오늘도 여지없이 조금 좁아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풍선으로 확장술을 시행해서 그 투석 혈관이 잘 넓혀진 상태로 이제 그쪽 투석을 시행할 때 뭐 소리 이상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투석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잘 왔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병합니까, 그지? 근데 이제 믿음이 가고 이스님한테 수술하고 이제 투숙을 받고 나서 내가 몸 관리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내 꿈은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좀 막 가는 데까지 같이 좋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나는.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항상 투석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거나 감염이 생겼을 때 어디에 가서 시술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항상 답답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이 시술이 저희 그 신장내과 의사도 그 혈관과 시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적지적소에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필요시 바로바로 시술이 가능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항상 자가 진단을 잘 해서 투석혈관은 생명줄과 같은 혈관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잘 해주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초음파로 주기적으로 진단을 좀 받으시고 필요하면 시술까지 원활하게 하셔서 그 생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투석 혈관의 컨디션도 달라져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석 혈관은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마음과 관심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요?